네, 이해찬 당대표의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3차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인재 영입위원회가 첫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25살 때 교통사고로 척추장애를 가졌지만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60만 장애인과 소리계층 삶에 희망을 전하는 정치를 하실 겁니다. 어제 최혜영 교수를 상징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1호 영입 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영입하는 인재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입니다. 최혜영 교수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당의 철학과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입 인사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협의 처리를 위해서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켜 왔습니다.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으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선거구 획정 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현재 인기권의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이고 2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괴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연대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정 운영과 민생 안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국민연금법 등과 민생경제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병역법과 통신비밀보호 등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연금법 등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인상이 무산될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지금 민생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의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입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온 답은 이성정당 뿐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골모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 일몰 법안, 민생 경제 법안 등 반드시 연내에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국민의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은 국민들께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들입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권은 원천적으로 이제 해소해야 합니다. 정관예우, 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또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돼 나오고 마치 검찰이 검찰 개혁 법안의 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제2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로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에 나누겠습니다. 예, 방금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검찰개혁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검찰개혁 법안, 그중에서도 공수처 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수처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법안이고 특히 국회에서도 사개특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되어왔던 법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1 협의체의 논의 시에도 검찰이나 경찰, 법무부 등이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면 단 한 번도 만남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4+1 협의체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 경찰, 법무부의 의견을 경청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입법권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내 의견을 수용 안 해서 격려했다고 한 적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며 사실 이전에 이미 그런 입장을 검찰은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성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인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계획과 방향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다를 때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이러자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 법안에 대해서 법 집행 기간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제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정성호 위원이 그렇다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견이 노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후보자는 검사들도 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법은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역시 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공수처에 관련된 타수사기관의 통보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들어간 통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이 통보 조항은 원안이 가져올 수 있는 범죄 수사의 혼란과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안처럼 아무 때나 사건을 이첩해올 수 있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이첩해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경우 수사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장기간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 자신들이 수사를 해봐야 언제든지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수사를 안 하는 공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조기에 해결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이 통보조항은 본질적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지 타 수사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대해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를 통해서 청와대나 여당 쪽에 범죄 정보가 흘러들어갈 것이다 라는 지점도 지적한다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독립적입니다. 야당이 그 임명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와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해도 그것이 청와대에 흘러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청와대가 공수처의 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1 협의체에서 먼저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찰 역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든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여야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인 인사청문회 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월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정책청문회의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동의 절차가 법대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됩니다. 미래한국당의 발상, 이른바 위성정당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국민의 사표를 회수하고 국민들이 투표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율이 국회 의석에 고르게 반영되는 뒷표성을 높여가라, 국민 주권을 내실화하라 하는 그런 시대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지역구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일이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이게 현실화돼서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한 대응을 명령할 것입니다.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떳떳하지 못한 돈 세탁 방법입니다.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 세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도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는 공정수사처다. 이렇게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 축소되거나 또는 늘거나 또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 앞에 보다 더 겸손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철 의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한몸이 된 듯합니다.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반부패 수사기구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협의 등 직무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사와 조직 업무에 있어서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야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알면서도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 왕국 등 사실 무근의 표현을 써가며 공수처 법안에 금징을 내려는 것은 끝까지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통보를 하도록 하면은 공수처가 검찰 사건을 가로채서 문객이 부실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는데 공수처의 문객이 부실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공수처 법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 도입 요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 소속 외청으로서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앞에 반성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지명 당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개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표결로 강행하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나 정책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민의를 각 정당의 의석수에 좀 더 일치시키는 점,
소수자 보호의 정신에 다가갈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당이 난립되어 전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의석수 계산이 복잡해지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제의 이러한 장단점 중 장점의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향후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또 우리의 대통령제와 조화롭게 운영되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 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법안 토론보다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에도 그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 도의를 벗어난 인신 공격에 몰두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을 했는데요. 시정 잡배라는 등, 역적 동탁이라는 등, 문희상 씨라는 등 이런 식의 막말하는 것은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민의의 전당이 국회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므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제 포항지특별법과 방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건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처리를 선언했는데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지난 그 필리버스터 하는 날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포항지특별법을 상정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 무차별 그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해서 논의가 안 된 것을 상정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그 예산 보수법안 등 해서 민생법안이 200여 건이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발목 잡기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명확히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소재 부품 장비산업 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요. 농업소득 보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직불금 1,115억 원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과 장애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득하의 40%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30만 원 인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 그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청약 업무가 마비되는 심각한 시장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정말 절박한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하고 있는 정말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불과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9년이 국회는 낙갑을 해야 하고요. 오늘이라도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수진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접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의 논의 구조와 협의는 지속되어 왔고 민생과 인권을 향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며 투쟁 일변도에 정쟁에 매몰된 아쉬움이 크지만 저희 당은 우리 사회의 진전과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며 예산, 선거법, 검찰개혁법, 무수한 민생 법안 등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법 표결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예산 부수 법안 등이 차례로 처리될 2019년, 2020년 연말 연시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권의 일선 현장인 병원에서 환자 유치에 몰두하도록 견인하게 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제한돼야 합니다. 생명이 좌우되는 환자를 돌봐야 하고 협업이 생명인 병원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협업과 혁신이 아니고 무조건 경쟁과 이윤 추구 제1주의인 무한 경쟁으로 몰아내면 그 피해는 죄 없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도 아닌 의료 공공성을 지향해야 될 병원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가 도입되거나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원 노사 간의 대화와 협의로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영석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예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또한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고 했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의 상황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의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 선거법을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비례한국당 창당을 묘수라고 생각하는 제1야당 대표의 상황인식에 의의가 없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정치, 목리정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 빅그린 산단에서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좌우 날개로 날아야 할 광주형 일자리는 한쪽 날개가 고장난 채 이륙하는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주시와 글로벌 모터스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명실상부한 보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가 하루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의주로 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입법들이 해를 넘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규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47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산적해 있는 민생입법이 연내에 통과되는 마법 같은 연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꼬일대로 보였던 한중, 한일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탄 선물을 운운하던 북한도 대화 모멘텀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국회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매일 전쟁통을 겪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직 대결이라는 잘못된 한 방향만 가리키고 있는 대권력으로 고장이 나버린 나침반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황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맞서 싸우자고 또 대결을 부추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무수히 많은 시간과 기회를 걷어차고 국회의 극우 태극기 세력을 끌어와 폭력 시위를 일으킨 황교안 대표 자신입니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명분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반대만 일삼으며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도 황 대표 자신입니다. 오늘 통과될 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다수이면서 경제적 약자인 이 땅의 의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민생개혁 뒷받침 법안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다수당의 정략으로 보이콧만 일삼는 곳이 아닌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안착시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민생정치라는 대의에 동참하십시오. 특히 민생 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무조건 처리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입법 처리와
법사위 등의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상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정우 사회적 경제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입니다. 올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을 짧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1, 2월경에는 9개 지방권역을 돌며 순회 간담회를 해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4월에는 6분의 국회의원으로 사회적경제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고 32분의 전문가들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5차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정책 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조하에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부 때보다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19년 3월 현재 2,154개로 증가했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1,592개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3년 후 기업 생존율도 90.5%에 달하고 사회적 기업의 고용 인원도 19년 3월 현재 45,867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기존 기업들과 달리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또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만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법, 이 사회적 경제 3법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여러 법들을 자유한국당은 9년째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사회주의 입법이라며 막무가내 저지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입니다. 아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적 경제의 본물은 마침내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참좋은 지방선거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올해의 끝도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회를 돌이켜보면 국민께는 너무나 죄송하고 자유한국당에는 분노가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의 국회는 교과서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에 대한 교과서가 아니라 제1야당이 어떻게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총망라된 기록으로서의 교과서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제1야당의 오직 반대만을 위한 집단적 비이성과 강기가 휘몰아친 시간이었습니다. 막말과 가출로 시작해 삭발 단식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합의와 약속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린 채 오직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강경투쟁만을 계속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이기적 권력 욕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발목잡기 수단을 동원해도 개혁의 물꼬를 막을 수 없자 이제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통과되는 즉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황교안 대표는 이를 묘수라고 치장했습니다. 비례한국당이 성공하리라고 믿는 것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꼼수는 어떤 경우에도 묘수가 될 수 없고 정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비아냥과 막말, 폭력적 발목 잡기로는 개우 열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이제는 민생을 위한 법안, 개혁을 위한 법안,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저는 자치분권 관련 법들이 특히 아픕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본회의에 왔건만 통과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을 위해 발의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법안도 대안으로 반영되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올라와 있지만 통과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호소해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의 단체장들조차 호소하는 일입니다. 민생 법안만큼은 자치분권 법안만큼은 반드시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